12월 2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동지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동지법회와 팥죽 나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팥죽을 들고 종로경찰서를 찾았고 조계사와 봉은사 등 서울 주요 사찰은 밤새 마련한 팥죽으로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눴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다 30여 년 전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1400년 전 백제금동 대향로. 백제예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국보 백제금동 대향로의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향로의 조형 구조를 재현한 전시 공간에서 마치 향로 안에 있는 듯 향기와 소리, 촉감을 느낄 수 있어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발징화상이 시작한 연불 만일수행의 대를 이은 전국 연불 만일회 만일수행이 28년 만에 회양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는 첫 결집이자 회양 기록으로 제가자가 중심이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불교TV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절로 갈까가 천태종 관문사에서 8커플을 배출해 시리즈 역대 최다 매칭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절에서 법회도 보고 팥죽도 드셨나요? 어제는 작은 설이라고 부르는 동지였는데요. 동지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이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에 팥죽을 나눴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종로서를 격려하며 정성을 담은 팥죽으로 고마움을 대신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 사찰에선 동지 불공을 올려 팥죽을 불전에 공양하고 신도들과 나눕니다. 팥죽은 애군을 소멸하고 새해 기운을 기원하는 의미인데 동짓날 새해 달력을 보시하며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동지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이 관내 관공서인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에 자비의 동지 팥죽 나눔을 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종로경찰서에서 경찰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공경현 서장에게 팥죽과 동치미 7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일도 많았고 종단적으로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이 화재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종로서를 격려했습니다. 질서를 또 지켜주시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우리 경찰분들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지경에 이르를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당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후속 조치도 원만하게 한 종로서에 정성을 담은 팥죽으로 고마움을 대신했습니다. 화재 당했을 때 우리 종로경찰서에서 경찰분들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대피를 잘 시켜주고 그 후속 조치도 원만히 잘 이렇게 해주셔서 공경현 서장은 연초부터 관내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무원장 스님 가르침 덕분에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께 찾아가서 말씀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힘을 주신 게 저희 종로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긴박한 가운데 총무원장 스님이 찾아줘 큰 힘이 됐다며 국민을 위하는 경찰 소임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김용구 총무차장, 김치현 종무원조합위원장, 종로서 이종훈 경무과장과 김일수 정복과장, 이종찬 여청과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로구청에도 팥죽과 동치미 420세트를 전달하며 새해에는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진우 스님은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종로서 불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정년 퇴임을 앞둔 신현수 불자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밤새 준비한 9,000인분 팥죽을 나누며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축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바람이 매서웠던 어제 오전 조계사. 만발 공양간이 동지 팥죽이 내뿜는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신도회와 봉사자들이 전날부터 새벽까지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어 정성껏 준비한 동지 팥죽이 공양간을 찾은 신도와 시민들의 온몸을 녹입니다. 조금씩 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이 동기처럼 말끔히 소화가 잘 돼서 다 소멸되고 내년에는 정말 건강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 잘 되고. 팥죽은 모두 9,000인분. 조계사를 찾은 불자와 시민은 물론 종로군의 이웃과 신도단체 곳곳으로 회양됐습니다.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보급이 되시는 그런 신도로서 세계 불교의 중심 조계사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발신지가 되도록. 조계사는 이날 기존 칠성열애가 봉안돼 있던 칠성각에 산신탱화와 독성탱화를 새롭게 전환하며 건강과 무병장수, 수호와 가피를 함께 기원하는 전통신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강남 봉은사는 영산회상 선율로 특별한 동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닷새 동안 준비한 팥죽 10,000인분을 나누며 새해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장면을 그린 영산회상도가 음악으로 펼쳐집니다. 동지를 맞아 세계 차련악기 연구회의 현악기 선율이 봉은사 법왕루를 가득 채웁니다. 봉은사가 어제 영산회상의 선율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동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지만은 마음으로 와야 돼. 그래야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선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사부대중은 눈을 감고 영산회상에 담긴 법화경의 의미를 법음으로 되새기며 한 해 동안 쌓인 고단함을 내려놓습니다. 이어 신중기도와 천도제를 봉행하며 업장과 번뇌를 참회하고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향작원 앞에서는 동지에 빠질 수 없는 팥죽 대중공양이 이어지고 이번 공양을 위해 봉은사 사부대중 600여 명이 닷새 동안 직접 팥을 삶고 새알을 빚어 모두 10,000인분의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한 해부터는 점점 더 밝음처럼 모든 가정에 두루두루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여서 평안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애군을 막는 의미를 지녀 동지 팥죽은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지의 팥죽을 챙겨 먹기 어려운 요즘 봉은사의 대중공양은 사부대중에게 새해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합니다. 절에서 팥죽을 먹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노고가 제일 먼저 생각났고 또 올해 한 해 무탈하게 지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따로 집안에서 챙기기 좀 어렵다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복을 돌려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되게 감사하고.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팥죽으로 애군을 떨쳐낸 봉은사 동지법회. 한 해의 가장 긴 밤을 지나 다가올 희망찬 새해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다 30여 년 전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1400년 전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예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국보 백제 금동 대향로의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향로의 조형 구조를 재현한 전시 공간에서 마치 향로 안에 들어가 있는 듯 향기와 소리, 촉감을 느낄 수 있어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색을 머금은 빛이 묵직하게 어둠을 밝힙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듯 향로를 떠받치고 있는 용모습 위로 연꽃이 피어오르고 겹겹이 신선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993년 부여 능산리 사찰터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백제 금동대향로. 14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빛과 향기가 되살아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백제 불교 문화와 금속공예의 정수로 꼽히는 국보 백제 금동대학로 전용 전시관을 마련해 오늘부터 개관합니다. 백제 금동대학로 한 점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백제 대학로관 건립을 계기로 아마 그동안 향로가 받아왔던 특별 대우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백제 대학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백제 금동대학로의 조형 구조를 건물과 공간 구성에 반영했습니다. 3층 규모의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의 공간 구조를 백제 금동대학로의 조형 구조를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1층은 기존 상설 전시실과 연결된 공간으로 향로 하부의 수중 세계를 모티브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3층은 향로 상부의 산악, 천상 세계를 표현한 전시 공간으로 어두운 데서 밝은 공간으로 1400년 전부터 현대로 이어진 백제 금동대학로의 가치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음, 향유관은 향 기둥 안에 들어가 과거의 향을 맡고 향로에 새겨진 5 연주자의 악기 소리를 직접 듣고 만져볼 수 있어 마치 향로 안에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 공간 향음은요, 관람객들께서 여러 가지 감각, 후각, 촉각, 청각 등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백제 금동대학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백제 금동대학로. 1400년 전 예술과 기술이 현대 기술과 만나 국보 중의 국보로 관람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발징화상이 시작한 연불 만일 수행의 대를 이은 전국 연불 만일회의 만일 수행이 28년 만에 회항됐습니다. 1200여 년 동안 단 6번,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는 첫 결집이자 회항 기록으로 제가자가 중심이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산 반야회와 전국 연불 만일회의 28년 정진의 회항이자 새로운 정진의 시작,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연불행자가 동국대 남산오리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대종사가 아미타불이 새겨진 낙자를 연불행자들 목에 걸어 축원합니다. 1998년 8월 6일 입제 후 약 28년 동안 이어온 만일 연불정진을 회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교구본사 역할을 했던 고성 건봉사와 말사들의 사적기는 통일신라 경도왕 때인 758년 발징화상이 처음 연불 만유례를 결성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연불 만유례는 이 역사를 계승한 수행결사로 758년 1차, 1802년 2차, 1908년 5차에 이어 1998년 대한민국 건국 후로는 처음 진행한 결집으로 제가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27년 5개월 15일 동안 연불정진을 한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항을 하는 기록은 지금 6번째 저희가 한 기록,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연불을 통해서 산매에 들어 선정에 들을 수 있고 또 무념체에 이르러서 아미타불을 충현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우리가 연불에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차 만일 연불정진을 함께해온 조계종 원로의원 보광대종사는 초석을 다졌던 전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대종사와 초대 전국 연불 만일회 회장 고 김재일 법사를 회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만일 연불 결사가 일어나는데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 회항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만일 연불입니다.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 경일대종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수많은 역경에도 정진을 놓지 않았던 대중의 수행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만일 연불은 이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가야 할 수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로왕보살이 오셔서 우리들을 영도해서 미타 삼성 앞에 가서 참배하고 무생법인을 이루실 것입니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불태전보살의 마음으로 만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정진을 이어온 전국 연불 만일회. 전국 연불 만일회는 만일 연불 회항을 새로운 원력의 출발로 삶의 마지막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BTN 불교TV 청춘 남녀 만남 프로그램 절로 갈까 천태종 관문사 편에서 8커플이 탄생해 시리즈 역대 최다 매칭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0일 천태종 관문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열린 절로 갈까에는 다양한 분야의 남녀가 참여해 하루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과 점심 공양을 시작으로 김지원 아나운서의 실전 연애 특강, 장원경 강사의 커플 레크리에이션, 릴레이 토크가 이어지며 불교 문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 어색함이 무색할 만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좋은 인연을 맺어준 BTN 불교TV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관문사 부주지 수산 스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며 밝은 마음자리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성북구청 불자회 법륜회와 경찰서 불자회 금륜회, 관내대학교 불교학생회와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지난 19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송년법회를 열고 올 한 해 전법 활동을 돌아보며 새해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연합회에 합류한 진각종 총무부장 원상정사는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함께하겠다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연합회 고문 현근대종사는 우리 몸을 마음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에 비유하며 사고 없이 건강하게 각자 마음을 잘 다스려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장 원경 스님은 성북구민과 불자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법륜회와 금륜회 등의 포교 지원금을 전달하고 동덕여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참된 불자를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대학생 불자들의 수행과 전법 원력을 다지는 1박 2일 겨울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마곡사는 지난 20일부터 1박 2일간 단국대, 국군간호사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충청권 대학 전법단 11개 대학교 150여 청년 불자를 대상으로 연합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마음속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개정해 사막을 잘 닦아서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마음만 잘 알게 된다면 훌륭한 불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예불, 싱잉볼, 요가, 캠프파이어, 굿즈 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상월결사의 전법 정신을 상기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장이 됐습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을사년 동지기도회양법회와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의 저서 불교를 알고 싶어요 개정판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신행과 전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지기도회양법회에 이어 돈관 스님 저서 불교를 알고 싶어요 개정판 출판 기념법회도 열었습니다. 돈관 스님은 불교에 입문하는 청년 불자들의 불교 길잡이로 청년 전법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광주 모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과 신도회 봉사단이 정광고 학생과 보호시설 아동을 위해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증심사는 지난 20일 광주 자비신행회에서 종립광주 정광고 파라미타 학생회와 재학생,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피자 공양과 중현 스님의 새 책, 불교 한 번쯤 궁금하잖아를 선물했습니다. 중현 스님은 매번 빠짐없이 봉사에 동참해준 불자님들이 있어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었다며 올해 마지막 봉사 무사회양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증심사는 2019년부터 매달 자비신행회와 함께
중현 스님의 행복한 피자 가게를 열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